어? 컴퓨터 이거 설정도 안 하고 이제까지 쓰고 있었던 거예요? 헐. 안녕하세요. 하루 IT 하루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셨거나 조립하신 분들 혹은 이미 오랜 기간 컴퓨터를 사용해왔지만 미처 설정하지 못해서 성능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던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았습니다. 설정을 안 해서 성능적인 손해를 보았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하드웨어가 단순히 메인보드에 장착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성능을 뽑아주기 위해서는 따로 설정이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ESC가 무슨 단축키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게 되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이 창에서 성능 탭을 누르고 메모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사용 가능 메모리 용량과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메모리 카드의 클럭인데요. 오버클럭이 이미 되어서 나온 제품들, 커스텀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방열판이나 혹은 이렇게 LED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일정 메가헤르츠의 오버클럭이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제품들이고요. 제품 이름 뒤쪽에 보시면 3200 혹은 3400 이상의 숫자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진입 방법은 메인보드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B55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진입을 하게 되고 바이오스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이는 AXMP라는 버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미 커스텀 되어서 나온 램을 오버클럭 시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엔 3200MHz로 오버클럭이 되어서 나온 제품이고 AXMP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바로 3200MHz의 성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국민 오버클럭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DDR4의 경우에 국민 오버클럭이라고 한다면 3200MHz로 오버클럭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런 커스텀된 제품을 오버클럭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출시된 일명 시금치라고 불리는 C다이 램카드를 국민 오버클럭에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이 오버클럭은 커스텀된 제품과는 다르게 오버클럭으로 인한 고장이나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AS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버클럭으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던 적도 없었고 국민 오버클럭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상공률 또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냥 안전하게 쓰고 싶다면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국민 오버클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메인보드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설정값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방법이고요. B550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시라는 이름으로 설정값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정값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뒤에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램카드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다른 분들이 설정해서 성공한 값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정값을 알려드리자면 3200MHz의 경우에 3200을 적으시고 16, 18, 18, 18, 36 그리고 전압은 1.35V 이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35V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모리 카드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35V를 넘기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까지 들어가신다면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게임이나 다른 프로그램 작업 중에 컴퓨터가 튕기는 현상이 발견이 된다면 커스텀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를 고려해 보셔도 되고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을 내려주시거나 초기 설정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새로 구매하셨을 때도 설정값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모니터가 같진 않지만 일부 모니터에서는 모니터를 맨 처음에 구매하고 난 다음에 설정값이 최대값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돈을 주고 165 주사율의 모니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60 주사율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쓰고 계신다면 본인은 165 주사율로 쓰고 있는 줄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60 주사율로 모니터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사율 설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우클릭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새로 고친 빈도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44 주사율 모니터를 구매하셨는데 60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까지 60주사율로 컴퓨터를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몇 분 정도는 지금이라도 바꾸셔서 잘 쓰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모니터에는 짭싱크라고 해서 프리싱크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니터도 있는데요. 이런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와 싱크를 통해서 더 좋은 화면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달려있는 물리 버튼을 통해서 프리싱크를 찾아내서 활성화시켜주고 엔비디아 설정에서 제어판으로 들어가 싱크를 활성화시켜주시면 되는데 이 설정이 아직은 완전히 개발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끊김 현상이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를 고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를 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도전해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방법으로 프리싱크를 맞춰보시고 만약에 게임이나 컴퓨터 사용 도중에 끊긴 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은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일일이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설정이 끝난다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는 항상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드라이버 업데이트 후에 컴퓨터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능이 보통 올라가거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바이오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신화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컴퓨터 성능에 유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 얘기는 오버클럭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때 그래픽카드 이름 뒤에 OC라는 약자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OC는 오버클럭의 약자로 이미 제품이 오버클럭이 끝나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됐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오버클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 물리 버튼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게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RTX 3080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클럭 물리 버튼이 뒤쪽에 붙어 있어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오버클럭이 바로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쓰고 있었던 3070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버튼을 당기는 방법으로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버클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버클럭 버튼을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버클럭을 했는데도 성능 변화가 크게 없다고 느껴지시면 물리 스위치가 고장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S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거나 조립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쓰고 계셨던 분들도 혹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다면은 설정을 해주셔서 100%의 성능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조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CPU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통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AS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에서 분리를 하셔서 AS를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CPU가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높은 경우엔 방열판에 있는 비닐을 떼어주지 않고 그 위에 써멀 그리스가 올라간 경우가 있고요. 또한 CPU의 수냉 쿨러나 공냉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CPU의 고장이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AS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